저도 교재는 왜 안 나온 거야? 야, 가서 저거 프린트에 나오는 거 좀 갖고 와. 가서 교재 지금 나오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삼각함수 피고 사십구 페이지. 열어라. 가져왔냐? 일로 갖고 와. 이거 줄게. 중요한 그게 아닌데? 너 남의 프린트까지 가져온 거 아니야? 옆에 다시 반납하고 와라 이거. 댓글 숙제는 다 했니? 뭐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했다고? 아니 하나도 안 하면 했는데 없어요 지금. 아 그럼 프린트 없다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네. 오케이. 좀 하긴 했다 이거지. 어쨌든 거기 펴봐라 삼각함수. 야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 빨리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야 그래서 어차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할 테니까 우리가 삼각 B를 너네들이 했었는데 삼각 B는 우리 삼각형 안에서 세 변의 길이 가지고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60분법을 썼단 말이야. 60분법이 이제 이런 거였지. 뭐 30도, 뭐 45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길이 B로 찾다 보니까 다 예각만 찾을 수 있었고 양수만 나왔고 이랬지. 그런데 삼각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점으로 찍어가지고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찾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60분법은 문제가 뭐냐면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좌표줄이 찍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도법을 쓰는 거지. 호도법. 호도법이 뭐냐면 라디안.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돌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각을 다 다룰 수 있게 되고 부호도 나오고 막 그랬지. 그래서 그랬던 이유야. 우리가 호도법을 쓴 이유는 실수기 때문에. 호도법은 알겠지? 그래서 일단 대략은 저렇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각. 일반각은 이제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사실상 이제 너네들은 이게 좌표평면 넣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요게 이제 시초선, 요게 시초선, 요 x축이 요거가 이제 시초선.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각을 계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약속한 거야. 이쪽으로 돌면 플러스, 이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어저께도 또 어떤 이상한 애가 자꾸 여기 이렇게 된 것도 90도가 아니냐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마이너스 90도지, 그치?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90도 같으니까 90도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지? 그러면 시험에 틀릴 뿐이지 뭐.
아무튼 저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30도 이렇게 왔다 그러면 요건 30도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온 거는 마이너스 30도야. 알겠지? 반대쪽으로 도는 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따로 없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각을 나타내는 어떤 애가 있단 말이야. 이게 시초선부터 얘가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벌어져. 그래서 우리 이거 이름이 이제 동경이고 동경. 요거 이름이 동경이고. 그런데 시초선하고 동경하고 이루는 각이 알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둘이 이루는 각이 알파가. 하지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죠. 세타. 그러면 이 세타는 알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360도 돌고 알파에서 멈췄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바퀴 돌고 알파에서 멈췄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너네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이 실제 이루는 각인지 아니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인지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요거는 실제 이루는 각이 아니야. 알겠지? 동경이 나타내는 각과 실제 각은 다른 거야. 알겠지?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나타낼 때는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요거의 이름이 바로 일반각이다. 그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경이라는 애가 나타나고 걔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이다. 이름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보면 사분면의 각이 나오는데 야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얘가 90도 얘가 180도 얘가 270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일로 돌아오면 이제 360도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제1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은 제1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은 0도부터 근데 이것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몇 바퀴 돌고서 0도에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와 이렇게 나타내면은 1사분면에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나타내면 1사분면에 있는 거고 여기를 90도, 180도로 바꾸면 2사분면에 있는 거고. 알겠지? 그게 이제 사분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 세타가 3사분면에 있다. 이러면 이렇게 써야지 3사분면에 있다는 게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세타가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세타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180도하고 270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꼭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좀 이따 정리하겠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호도법하고 이제 60분법 바꾸는 거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게 나오면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숫자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만 구분 숫자가 1, 2, 3 나오면 나와 얘는 1이지 그치? 그런데 갑자기 문제에서 각을 나타내는 뭐 각에 대한 뭐 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숫자 얘기 나왔어. 야 그러면 얘는 1이 아니고 얘는 1 라디안인 거야. 라디안은 우리가 단위가 없어 단위를 생략한단 말이야. 라디안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각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돼 있으면 이 정수 1, 자연수 1 얘가 아니야. 1 라디안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호도법에서는 1 라디안이 우리가 파이분의 180도란 말이야. 파이분의 180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야 이거를 안 외우고서 시험을 볼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는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파이분의 180도니까 3.14분의 180도라서 1 라디안은 대충 한 57도다. 요거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데 3.14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대략 57도 정도 된다. 요거까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걸 외운 상태에서 라디안이랑 이제 호도법을 60분법 바꾸고 이제 이렇게 바꿀 때, 야 60도를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근데 너네 머릿속에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60 곱하기 1도잖아 얘가. 그치? 60 곱하기 1도인데 1도가 180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1도가 사라지면서 180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4분의 파이도 이게 4분의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인 거야. 그치? 4분의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어가지고 1 라디안 자리에 파이분의 180도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파이가 지워지면서 얘가 45도라는 게 계산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너네가 이제 이런 거 그럼 3 라디안은 값이 얼마냐? 이거를 못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3 라디안이면 3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야. 그러니까 파이분의 이렇게 돼. 이거 계산한 값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너네들이 이거 계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여기다가 180도 넣어갖고 이렇게 막 계산하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기다 180도 넣으면 나오긴 해. 왜냐면 이 과정이 없어진 거니까. 사실은 파이 자리에 180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가 없으면 못 풀어. 그냥 3라디안 값 구해라 그러면 그거 못 구하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야. 3라디안은 3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저것만 외우고 있으면 다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뭐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뭐 그거는 공식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각은 알겠지만 그 라디안 단위를 써야지. 그치? 그 세타 자리에 뭐 30도 60도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야 그래서 일단 또 이제 개념만 얘기하면 니들 다 자니까 195번 봐봐. 조심해봐. 이거 195번 해봐. 뭐 할 수 있나? 지금 내 설명을 잘 들었으면 바로 풀 수 있다. 야 거기서 지금 세 각이라 그러고 1도 줬고 1은 아까 말했지 내가 말 안 해도 얘는 1 라디안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인 거지. 그러면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얘로 바꿔도 되지만 뭐 1라디 연습하는 김에 얘로 바꿔. 1라디안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파이분의 180도. 그래서 파이가 3.14에서 대충 한 57도로 외우라 그랬지. 그 다음에 얘는 60도. 그러니까 이제 각 크기 다 나온 거지. 그래서 저 크기 순서대로 저 1도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라디안이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제일 크다. 알겠지? 그래서 1번인 거야. 그 다음에 197? 야 근데 197번 보면 그러니까 너네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거기 다음 보기의 각 중 390도와 동경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390도랑 각이 똑같은 걸 구하라는 게 아니지. 동경이 똑같은 걸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해봐. 이거 할 수 있지?
그럼 390도는 동경이 몇이니? 30도지 그거. 그래서 기억은 360도 두 번 빠지니까 동경이 30도. 니은은 한 번밖에 못 빠지지. 330도. 디귿은 1080도 빠지니까 330도. 리을은 마이너스니까 거기다 360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30도. 미음도 360도 두 번 더해지니까 330도.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리을이 30도로 똑같고 미음, 디귿, 미음이 똑같지. 알겠지?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는 3개다. 알겠지?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99번을 봐볼까? 199번 보면은 그 세타가 3, 4분면 가게 했어? 그럼 아까 어떻게 쓴댔어? 야 근데 그 이제 사실 좀 너희들이 라디안으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3분의 세타 그러면은 이걸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저거 구간이지. 그런데 이제 이 n에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n이 0 넣으면 3분의 세타는 60도부터 90도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n이 1이면 180도부터 210도 사이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 넣으면은 300도부터 330도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근데 n에다 3 넣으면 이게 360도가 되니까 다시 얘로 돌아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만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저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분면 찾으면 되지? 그러면 2, 4분면이 빠지겠네. 그치? 여기서 1, 3, 4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곳은 2, 4분면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저것도 뭐 방학 때 다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유형 4번은 이따가 마지막에 다 정리하겠다. 그 6개 그거. 그 다음에 부채꼴 그거 야 거기 209번만 한번 해봐. 209번. 야 근데 그 209번만 하는데 기억할 건 이거지. 부채꼴이 있을 때 여기 반지름이 있고 여기 중심각이 있고 여기 호의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데 일단 그 공식은 당연히 얘는 R세타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의 둘 중에 1 쓰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말하기 때문에 요거를 말하기 때문에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 한 개까지 더한 게 둘레의 길이지. 알겠지? 그거 기억하면 풀 수 있겠지? 해봐. 얼마 나왔어? 얘들아 반지름 3 나왔니? 그렇지.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넓이는 3파인가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냥 할 수 있지?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걸 할 게 아니고 내가 풀어줄 거는 211번이야. 211번. 그거 209번은 뭐 공식에만 넣으면 나오잖아. 그치? 나오니까. 야 211번은 뭐냐면 둘레 길이가 일정해.
일점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대. 그때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 요거 이제 할 거야. 요걸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둘레의 길이라고 내가 말했지. 요걸 했잖아. 요거. 그래서 얘가 어떤 k라는 상수값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제 요게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두 종류가 있잖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야 주어진 식이 이거니까 당연히 요걸 갖다 써야지. 그렇지? 저거를 갖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이렇게 썼지.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이거 2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L 자리에 k-2r을 대입을 하면 되지. 여기다가.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kr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요거 최대 최소 구하는 최대값 구하려면 이거 꼭지점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제 꼭지점을 구하면 된다고. 플러스 16분의 k 제곱. 그래서 이제 정리된 게 4분의 k 제곱 플러스 16분의 k 제곱. 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너네 요거를 보고서 이 식의 최대값은 얘야. 근데 지금 이 식의 넓이가 s가 요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뜻은 반지름이 4분의 k일 때 넓이가 16분의 k 제곱이 됐다 이 소리야.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러면 문제에서 근데 중심각의 크기 물어봤단 말이야. 중심각의 크기.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가지 공식 중에서 중심각이 들어있는 이 공식을 써야겠지.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넓이는 16분의 k 제곱인데 얘가 2분의 1이고 반지름은 아까 구해놨잖아. 4분의 k라고. 그래서 4분의 k 제곱이고 그게 요거랑 똑같다 하면은 이제 k 제곱이 날라가면서 중심각 세타 값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2차 함수 형태로 최대값 구하는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나머지는 이제 둘레의 길이를 뭐 준다거나 해가지고 더 쉬우니까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뭐 틀릴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다 쉬운 거야.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13번을 볼까. 야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각함수 정의는 요거지. 이렇게 좌표 평면에 P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세타라는 값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P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X,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 이렇게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지. 이 상황에서 이것저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걸 이제 보통 말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썼을 때 여기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지, 그렇지? 그래서 요 그림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솔직히 이게 못 풀 게 없어 이게. 두 번째로 코사인 세타는 요 부분의 요거니까 r분의 x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로 탄젠트 세타는 요 부분의 요거니까 x분의 y지. 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사실 심화 문제 풀 때는 저거보다 이걸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주어진 상태 있지. p라는 애가 있고 세타로 되어 있을 때 p의 좌표가 요거라는 거. 요게 중요한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우리가 저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막뭐 관계식 찾아서 우리가 점 찾는 문제 많이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형이나 뭐 점이 주어졌을 때 P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이루는 각이 이렇게 이루는 각이 주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여기 길이가 요 길이가 1이다 하면 얘 좌표는 언제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야 돼 너희들 이게. 이 그림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P가 있는데 얘 이루는 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루는 각이 이제 실제 값은 3분의 파이고 여기 길이가 2다. 그러면 너희들은 P 좌표는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냥 이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저 좌표는 저렇게 그냥 항상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그 r이 저 x 좌표 그러니까 p 점까지 원점부터 거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되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저거를 쓸 일이 무조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기까지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213번 문제를 이제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213번 문제를 보면 P 좌표가 주어졌어. 마이너스 12,5 이렇게 주어지고서 그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구해라 그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12 y는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r은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저 144에다 25 더했으면 13이겠지.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난 거지. 이렇게 세 개만 찾아주면 언제나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줘야 돼. 점이 나오면 우리는 다 찾을 수 있다. 야, 216번 해봐. 이거 할 수 있겠어? 요 직선이랑 연계되는 삼각함수 요 정의 이용하는 문제는 진짜 잘 나와 시험에. 이건 물론 이제 쉬운 건 직선은 두 개 해놓고 뭐 원이랑 해놓고 겁나 잘 나와.
작년에 풍독보에도 그거 나왔어. 직선 2개 주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사실 그 문제들이 뭐 되게 그 풍속고 기출문제 보면 막 직선도 2개가 있고 막 엄청 복잡해 보이거든. 근데 원리는 뭐 어차피 똑같은 거야.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치? 이게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x축과 이루는 각이 이게 세타라는 얘기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얘들아 2종류가 있어. 그럼 이제 너네들이 2종류가 있는 건데 자기가 이제 쉬운 걸로 하면 돼. 방법 1번은 저 P의 좌표를 그냥 임의로 정해. 제일 쉬운 걸로. 이 라인에 들어있으면 다 똑같은 각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내가 3으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3으로 정해버리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 y는 3, r은 5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 r분의 x, y, z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야 근데 이 방법은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니야.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직선 하나짜리나 이런 데는 좀 잘 되지만 복잡한 문제는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너희 방법 2번도 꼭 기억해. 방법 2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더 좋은 방법인데 1학년 때 우리 했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잖아. 이 세타. 그러니까 방법 2번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를 찾아내서 하는 거지. 근데 뭐 사실 탄젠트 세타 값 가지고 가는 과정은 어차피 똑같거든. 어차피 과정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잖아. 그치? x분의 y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는 조합은 어차피 마이너스 4,3이거나 아니면 4,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그런데 쟤는 그러니까 이게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은 얘가 이제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건데 야 여기 있으면 이루는 각이 세타가 아니지. 이만큼 더 와야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으로 해야 돼. x축하고 이루는 이 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는 거. 그것도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점이 2개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4,3은 여기 있으니까 x축과 우리가 보통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직선이 있을 때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이걸 말하지 여기서부터 돌려가지고 이걸 x축하고 이루는 각이라고 안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다.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이유 과정은 똑같아. 이유 과정은 똑같은데 이 문제는 어차피 사인 코사인만 물어봐서 그런 거고 어쨌든 간에 그거가 아닌 다른 복잡한 것이 나오면 이제 탄젠트 값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탄젠트 값이 나오면은 이렇게 찾아서 x, y 좌표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서 요걸 이용해서 코사인 사인 값 찾으면 된다. 알겠지? 그거 찾는 건 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거 말 저거랑 똑같잖아. y는 3, r은 3, r은 5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다. 알겠지? 그래서 잘 알아두고 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외웠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지. 요게 사인 값은 y가 부호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y가 음수면 사인은 음수란 말이야. 여기가 사인은 음수지. 코사인은 x가 음수면 음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 탄젠트는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음수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올사탕코 이거 외웠지.
요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요. 요게 지금 플러스인 애들만 말하는 거지. 얼사탕코. 그래서 그 1사분면에서는 다 플러스인데 2사분면에서 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고 여기는 사인 코사인이 음수고 여기는 사인 탄젠트가 음수고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얼사탕코 외우고. 그러면 217번 너무 쉽잖아. 빨리 해봐. 217번. 16번까지는 잘 정리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217번을 보면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탄젠트만 부호가 혼자 따로 논다는 얘기니까 탄젠트 세타가 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치? 1사분면 아니면 얘는 3사분면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야 그러면 이거 약간 응용된 거 220번 할 수 있겠니? 220번? 야 근데 너네 그거 알지? 요거는 사인 절대값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 제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양수면 플러스. 아 잘수 봐. 그리고 어저께 이거를 우리 반에도 그런 사람. 야 사인 x의 제곱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지 사람들이. 그치? 그리고 그래서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거는 사인 x 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거랑 구분 지려고 여기다 가는 거야. 알겠지? 자기 마음대로 또 x에다 달지 말고 얘는 사인 x의 제곱인 거고, 그렇지? 얘는 예고고. 혹시나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어제 갑자기 저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야 그래서 지금 걔는 파이부터. 야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0이면서 2파이 이렇게 돌지, 그치? 여기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랬지 x가.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220번은 사인하고 코사인은 지금 0보다 작은 상태다. 지금 3, 4분면이니까. 알겠지? 파이 180도인 거 알지? 그래서 처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얘는 뭐 해줄 게 더 이상 없고, 두 번째에 있는 절대값 코사인 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네 번째 것도 절대값 사인 x랬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알아두고 그 정도 하면 되고. 정리된 사람은 222번을 보자. 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차피 고2 때는 쓰는 거는 고2 때는 두 개밖에 없어. 사인 미적분 2를 하기 전까지는 미적 2에는 한 몇 개가 더 나오지만 얘하고 둘이 제곱해서 더한 건 1하고